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01년 이후 20년 연속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했으며 이들 나라들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나이지리아가 새로 포함됐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창하는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필수적인 자유 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특별 우려국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7월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 보고서 발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등 독재 정권들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이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uthoritarian regimes perpetrat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every day, all around the world, in Nicaragua, in Venezuela,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unalie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They have to underpin our foreign policy. 앞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2020 연례 보고서에서 14개 특별 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교 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잇따라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고문 청탁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한 정황이 미국 보안당국에 포착되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BOA에 지난 두세 달 사이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해킹됐으며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북한이 배후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한 뒤에도 해당 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수사당국에 연락을 받은 뒤 해킹 피해를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미국 전직 외교안보 관리들이 포함된 이들 전문가들 중 한 전문가는 자신의 이메일 등 네트워크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이중 인증 기능을 건너뛰고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고 상당수는 유력 싱크탱크나 언론사에서 받은 기고문 요청이 모두 해킹을 위한 가짜 이메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행사를 계기로 한 기고문 청탁인데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관이나 언론사 책임자의 이름으로 된 제안이어서 이메일로 소통하며 최종 원고까지 전달했지만 중간에 내려받은 원고 샘플 파일 등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상대방과 이메일로 세부적 논의를 지속하다 수상한 동향을 포착한 국토안보부와 FBI 등 수사 정보당국의 연락을 받고 해킹 사실을 인지했으며 수사당국은 북한을 해킹의 배후로 지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외교안보 종사자나 북한 관련 단체는 물론 특정 기업과 기관들을 겨냥해 스피어피싱 수법을 사용해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이메일을 전송하고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사이버 활동의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크리스 크랩 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은 지난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전통적 해킹 국가로 꼽으면서 특히 백신 개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을 노린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공격에는 항상 금전적 목적이 있다며 탈취한 정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a vulnerable target. But then, what if they employed ransomware? The North Koreans have done that in the past through the WannaCry attack in 2017.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해킹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대상이 전문가와 과학자, 연구원 등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osing as reporters or employers, reaching out to experts in the field as well as scientists and researchers to try offering them a job, but in a way trying to get them to click on links and divulge privat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can use against them. 전문가들은 이처럼 목표물을 속일 수 있는 현실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정보 등 다양한 능력과 자원이 요구된다며 이들 해커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한 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모두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비건 부장관은 이를 북한에 인지시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미북 협상 교착 상황에서 미한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취약할 수 있는 미국의 정권 이양 시기에 미한 간 한반도 상황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중국 견제의 목적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조율과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맡아온 비건 부장관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전하는 데 그칠 수도 있지만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 일정을 5일이나 잡은 것은 다소 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말미에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권 교체기 도발에 나서왔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한동안은 지금처럼 침묵을 유지하겠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인 내년 초로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북한의 입장 변화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군 공중조기 경보기와 지상감시정찰기 등이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과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E-3B 공중조기 경보기가 7일에 이어 이틀 연속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한국 서해 인근 상공에서 정찰 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됐습니다. E-3B는 하늘 위 방공통제소로 불리는 기종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항공기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지상의 차량 움직임을 비롯해 각종 전파 정보를 수집해 전투기 목표 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이날 미국 공군의 E-8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를 비롯해 주한미군 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 등 석 대도 출동해 한국 북쪽 내륙 상공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아울러 전날엔 B-1B 전략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일본 해역으로 전진 배치되는 등 미 공군 자산들의 움직임이 잇따라 한반도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몰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해당 공고가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속 게시됐다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여부를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60일간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들 계좌에 대한 소유권 청구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미국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골석 재판을 통해 미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들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8월 북한 해커들이 운영 중인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80개 계좌의 자금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한 2건의 해킹 범죄와 2018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 5천만 달러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최근 한국국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대북전단 금지 법안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병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2개 북한 인권단체들은 8일 한국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일시적 전단 살포 중단 조치가 아닌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독재 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 인권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집권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계속하고 위헌적인 해당 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